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자,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별 편차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시장의 화두는 금융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관련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또 기관들 매도까지 몰려오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특히 카카오의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의 대표라고 해서 김범수 의장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죠. KQ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의 낙폭이 반등 하루 만에, 지난 주말에는 반등이 이어졌습니다만 다시 또 오늘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카카오를 계속해서 개인 투자들이 받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주가를 좀 받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자, 이거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야 되는가, 아니면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가, 좀 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카카오에 대한 어떤 비전, 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된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주식들, 우량한 회사들, 그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그런 종목,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잘 가다가 급락하면 받아내는 게 과연 좋은가? 어떤 분들이 막 줍줍이란 표현까지 써요. 아, 이거 웬 떡이냐, 줍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주식은 달라요, 여러분들. 물론 나는 뭐 여유가 있고 또 충분히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뭐 물리면 뭐 버티면 되지. 요즘 존버란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도 좀 버티는 분들이 계시고 줍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 잘하는 매매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인데요. 카카오가 왜 더 부각이 되냐면 개인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보다. 그래서 오늘은 뭐 네이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카카오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최근 카카오의 하락이 뭐 규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규제 때문에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그쵸? 또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뭐 문어발식 확장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뭐 갑질 뭐 논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과연 떨어지는 칼날인가,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적극 매수 구간인가, 저가 매수의 가담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리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꼭 맞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의 논리를 나름대로 좀 걸러서 판단을 하시고 카카오, 네이버 매매하시거나 또 전략을 짤 때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잠깐 해볼까요? 최근에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그죠? 뭐 슈퍼사이클에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뭐 1년, 그죠?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또 디램이 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절단이 났어요. 그죠? 뭐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게임도 실적이 상반기 때 안 좋았죠. 거기다 뭐 중국 규제까지 나오면서 게임주도 한바탕 소동을, 지금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 그죠? 이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도 이 플랫폼 공룡 기업 규제, 그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또 뭐도 있어요? 그렇죠. 컨텐츠까지, 엔터테인먼트까지. 중국에서 뭐
엔터 산업 규제한다면 이 얘기 나오면서 적지 않게 흔들려요. 자, 사실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뭐 처음 등장한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체 강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 흔들립니다. 뭐 그러나 악재 늘 나오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당연히 뭐 사행성 있는 거 규제하고 그렇잖아요. 또 빅테크 기업 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 많이 규제를 했었어요. 뭐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낙폭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카카오가 저렇게 9월 9일 지난주 상황이었죠. 저렇게 하루에 뭐 16%까지 떨어지고 NC소프트가 뭐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밀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악재의 강도도 강도입니다만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서 악재에 저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같이 맞물리는 현상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카카오가 제일 많이 9월달 들어서 지난주 기준이긴 합니다만 제일 금액면으로 매도가 강했네요. 그죠? 자, 외국인들은 다소 좀 오버한 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국에서 저렇게 규제를 하고 무슨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규제 얘기만 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당국이죠. 네이버페이라든 카카오페이 이런 거 뭐 핀테크 업체들 펀드 보험 상품이 좀 이 소개한 행위가 뭐 중개로 해석된다. 뭐 그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금융위에 뭐 투자 중개업 그죠? 이런 거나 뭐 또 뭐 투자 권유 대행 뭐 이런 거 등록을 좀 해야 돼요.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카카오페이가 보험업 잠정 중단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증권 서비스 조만간 중단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미운 털이 좀 박히긴 한 것 같아요. 정부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이라든가 네이버 그룹이 지금 거의 뭐 삼성, 현대차, 뭐 SK, LG 그룹 기존의 재벌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이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대기업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지금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그룹이 시총이 100조가 넘어섰다. 그래서 삼성, 현대차, SK, LG 다음으로 그죠? 시총 100조가 넘는. 근데 뭐 지금은 망가졌죠, 그쵸? 오늘 보니까 또 오늘만 또 5조가 또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조가 좀 아니죠. 113조가 좀 넘어섰어요. 제가 개 기억으로는 8월 말경에 110조가 훨씬 넘어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도 우정사업본부가 지분을 빼면서 그때부터 좀 추락하기 시작을 했죠. 뭐 97조에서 지난주 또 90조까지 이렇게 시총이 한 20조가 넘게 날라갔다. 뭐 이런 기사를 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것. 글쎄요. 외국인 수급도 있는데 아무튼 떨어지는 칼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섣불러. 왜냐하면 보세요. 차트 잠깐 볼게요. 카카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쿵쿵 이틀 떨어졌죠. 그죠? 잘 나가다가 뭐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퉁 하고 떨어지죠. 10% 넘게. 그 다음 이틀 퉁 떨어져요. 그러면 3일째 반등이 나와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오늘 또 떨어져요. 이런 건 뭐냐면 아직 바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일단 지지가 돼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루 반등 다운 반등이 반등 다운 반등도 아니었는데 잠깐 이어지다가 또 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떨어지는 칼날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 칼날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건 자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투자 주체를 보니까
개인들이에요. 그죠? 최근 9월 8일부터 적극적으로 사니까 9월 8일이 언제예요? 여기 첫 번째 확 떨어지는 날. 그래서 연속 지금 4일 동안 개인들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 지금 현재 물량을 처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수급이 개인들만 떨어지는 칼날이 되고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카카오를 지금 보세요.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24,500원을 종가인데요. 오늘 종가가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이제 훗날 판단이 되겠죠.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확인을 더 해보고 지금을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언젠가 가겠죠, 언젠가. 가겠죠, 좋은데. 실적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기 때문에 지금 거침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인들은 순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덧붙여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어찌됐든 이거를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걸 갖다가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급락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은 바닥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이른 감이 있다. 자, 너무 빨리 컸나요?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이 정도면 많이 컸다라는 걸 느낄까요? 뭐 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좀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논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 플랫폼 사업 너무 잘 나갔죠, 사실은. 시가총액 사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카카오 그룹이 그죠?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사실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삼성 총수보다도 재산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예전에 한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 또 비전 또 김범수 의장에 대한 어떠한 뭐 존경심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카카오가 여기서 뭐 망하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골목 상권 침해한다, 문어발식 확장이다. 사실 카카오는 안 그런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삼성이나 다른 어떤 대기업처럼 그렇게 중국 상인들 위협하지 않겠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택시를 비롯해서 요즘 뭐 골프, 스크린 골프장이라든가 꽃 배달 서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골목 상권 침해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제재를 좀 정부에서 거는 것 같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공룡 카카오, 문어발식 뭐 확장, 뭐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뭐 이런까지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여론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여론조사 했더니 절반 이상이 이거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나 봐요. 그죠?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이런 상황이 전개가 이렇게 된다면 당장 네이버 카카오를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더 이상 키워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이버 카카오 지금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는 여기서 조금 수그려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김범수 의장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K큐브 홀딩스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 갖고 있는 이 지주회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나온다. 글쎄요, 뭐 위반 뭐 찾아내면 뭐 다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털어서 뭔지 안 나오겠습니까? 어찌됐든 카카오를 압박하고 있는 당정, 뭐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계속 카카오 목을 좀 죄는 그런 모습이라서 주가도 당분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IPO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의 증시 상장도 글쎄요, 당장 쉽지 않을 전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업을 잠정
중단했는데, 보험업 중단이 아니라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죠.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보험 막 이렇게 비교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만간에 이제 이 펀드를 권유한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이러한 금융 서비스가 이거 불법이다. 그죠? 뭐예요? 그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인가요? 여기에 위배가 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택시, 대리운전, 또 뭐 헤어숍, 그죠? 미용실, 뭐 꽃배달, 교육, 스크린 골프. 자, 카카오의 매출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제가 알진 못하지만, 그죠? 긍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조금 옥죄는 그런 분위기로 약간 좀 바뀌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금융사업 비중 계속 늘어나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페이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카카오페이 쓰고 계십니까? 그죠? 카카오톡 쓰는 사람들은 다 쓰죠. 그럼 네이버는 포탈 공룡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공룡 아닙니까? 이걸 다 해먹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정도 볼륨이 커졌으면 규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랑 카카오 개인 주주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되죠. 카카오 절대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시장이 완전히 우구장창, 주구장창 무너졌을 때 개인 투자들이 동학개미라는 타이틀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모았죠. 별 재미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지루했죠.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가 갑자기 뭐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2 런칭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부러졌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실망 매물 때문에. 개인들이 다 받아내는데 거기다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 그러는데도 주가 회복 못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쉽게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카카오는 더 심해요, 네이버보다. 왜? 개인 주주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이버랑 비교해본다면 물론 좀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카카오가 국민 주식이 됐어요. 뭐 국주식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게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거 다시 작년 상반기처럼 카카오가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국내 계열사가 벌써 117개나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아마 뭐 LG그룹이라든가 현대차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데보다 삼성그룹보다 훨씬 더 계열사 수가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뭐 규제 칼을 뺏어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슈화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오른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는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마구잡이서 이거 싸다. 왜? 옛날에 이게 17만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12만원이면 얼마나 싸 보여요, 여러분. 5만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몇 달 전에 17만원 했던 게 지금 12만원 밖에 안 해. 물건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학습 효과. 한 2년가량, 한 1년 넘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카카오 하면, 절대 안 물릴 거야. 기다리면 될 거야. 이런 어떠한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대고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더라도, 여러분,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을 참고할 수 없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종목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제공한 현대투자연구소에서 발췌하고 가공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시황이면 시황,
또 종목 추천이면 추천, 매도면 매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1대1 뭐 상담하거나 뭐 카톡방에서 단체 톡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 보니까 리디반 관련해서 피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저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막 뭐 어디 뭐 대박주 뭐 카톡방에서 했더니 뭐 얼마큼 수익.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주식이 수익이 난다면 누가 돈을 못 벌어요. 이 시장에서 다 벌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주식은 내가 안 보여도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특히 전문가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능력이에요. 쉽게 돈을 번다? 한 달 만에 뭐 몇백 프로 난다?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얼마나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좀 천천히 버는 그래야지 여러분 안 흔들리지 한 방에 이렇게 어떻게 수익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나중에 성이 안 차. 그럼 계속 그런 것만 봐야 돼요. 그럼 결국 쪽박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딩방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상한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필터링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꼭 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현대투자연구소 뭐 문자형 가입한다 무조건 돈 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10명 가입하면 10명 다 만족시키면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안 맞을 수 있지. 저희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고 그죠?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밑에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